2022년 7월 27일 폴란드 바르샤바 국방부 청사 1층 회의실입니다. 창밖으로 여름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은 에어컨 소리만 들렸습니다. 테이블 맞은편에는 한국방위사업청 대표단이 앉아 있었습니다. 폴란드 측 수석협상가가 서류를 천천히 펼쳤습니다. 계약서 첫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K2 전차 980대, K9 자주포 648문, FA-50 경전투기 48대, 금액 합계는 124억 달러, 하나로 약 16조 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3시 두 나라 장관이 서명했습니다. 이것은 한국 방산 역사상 단일 계약 최대 규모였습니다. 서명이 끝나고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폴란드 부총리 마리우시 블라스차크에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독일이 아닌 한국인가? 블라스차크는 짧게 답했습니다. 납기, 기술, 가격, 세 가지가 맞았다. 2022년 한국 방산 수출은 170억 달러였습니다. 역대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2025년 그 수치는 20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세계 4위, 10년 전 한국의 방산 수출 순위는 10위권 밖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독일, 이탈리아, 영국, 이스라엘이 뒤에 있습니다. 한국이 자체 무기를 생산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입니다. 1971년 박정희 정부는 방위산업 육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논의된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국내 수요를 자력으로 충당한다. 수출은 그 목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처음 만든 것은 M16 소총의 국산화 버전이었습니다. 이어서 박격포탄, 105mm 포탄, 수류탄 생산 라인이 생겼습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장갑차, 자주포로 영역이 넓어졌습니다. K9 자주포 개발 착수는 1989년입니다. 시작 예산은 1,800억 원이었습니다. 목표 사거리는 40km,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개발에 걸린 시간은 9년입니다. 1998년 K9이 처음 육군에 인도됐습니다. 당시 방위사업청 시험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발사 속도, 기동성, 내구성 모두 요구 기준을 초과 달성했다. 그 K9이 처음 수출된 나라는 터키였습니다. 2001년입니다. 계약 규모는 280문 약 7억 달러. 한국 방산 수출 역사의 첫 대형 계약이었습니다. 당시 경쟁 기종이었던 독일 PGH-2000은 가격에서 밀렸습니다. 2010년 한국 방산 수출액은 11억 달러였습니다. 같은 해 미국은 668억 달러, 러시아는 138억 달러였습니다. 프랑스가 55억 달러, 영국이 48억 달러였습니다. 한국은 15위권이었습니다. 이 시기 조용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말레이시아 공군이 FA-50의 원형 기종 T-50 훈련기를 도입했습니다. 18대 인도네시아가 K-21 보병 전투 장갑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노르웨이가 K9 자주포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라들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미국, 독일, 프랑스 제품을 먼저 검토했다가 한국으로 방향을 바꾼 나라들이었습니다. 시프리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2015년 발간한 보고서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한국산 무기의 가격 대비 성능 지수는 서방 주요국 대비 평균 30에서 40% 유리하다. 이 보고서가 나온 해 한국 방산 수출액은 35억 달러였습니다. 2025년 대비 5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2022년 2월 24일 새벽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었습니다. 그날 이후 유럽의 방산 시장이 빠르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방산 업체들의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폴란드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나토 동쪽 끝, 러시아와 직접 국경을 맞댄 나라였습니다. 폴란드 국방부는 기존 무기 재고를 점검했습니다. 냉전시대 소련제 장비의 비중이 여전히 높았습니다. 교체가 시급했습니다. 그런데 유럽 방산 업체들에 연락하자 문제가 나왔습니다. 납기, 독일 레오파드2 전차의 신규 주문 납기는 최소 36개월이었습니다. 프랑스 카이저 자주포는 24개월, 이탈리아 PGH 협력 모델도 사정은 비슷했습니다. 유럽 방산 업체들은 수십 년간 내수 위주 생산 라인을 유지해왔습니다. 갑자기 늘어난 주문을 소화할 생산 능력 자체가 없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는 2022년 4월 내부 검토 문건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K2 전차의 인도 일정은 계약 후 12에서 18개월, 레오파드의 절반 이하다. 그 문건이 바르샤바 협상 테이블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방산 수출에는 세 가지 결정 변수가 있습니다. 가격, 납기, 기술입니다.
이것을 일상 언어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가격은 얼마나 저렴한가? 납기는 얼마나 빨리 받을 수 있나? 기술은 제대로 작동하는가입니다.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하는 나라가 계약을 가져갑니다. 어느 하나라도 크게 밀리면 계약은 성사되지 않습니다. 시프리 2024년 보고서가 집계한 동급 자주포 가격 비교입니다. 기준 155mm 52구 경장 자주포 완성 체계 기준. 독일 PGH 2000문당 약 550만 달러. 프랑스 카이저 문당 약 470만 달러. 이탈리아 팔마리아 문당 약 350만 달러. 한국 K9 문당 약 300만 달러. 같은 규격, 같은 용도의 자주포입니다. K9은 독일 PGH 2000보다 45% 저렴합니다. K9의 최대 사거리는 40km, PGH 2000은 40km, 동급입니다. 분당 발사 속도는 K9이 6에서 8발, PGH 2000이 6발, 성능은 동급이면서 가격은 45% 낮습니다. 납기에서 한국이 경쟁력을 갖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한국은 남북 대치 상황에서 수십 년간 방산 생산 라인을 가동해 왔습니다. 평시에도 생산 라인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창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공장은 1년 365일 운영됩니다. 유럽 업체들이 전쟁 발발 후 생산 라인을 정설하는 동안 한국은 이미 가동 중인 라인에서 주문을 소화했습니다. FA-50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FA-50은 한국 공군의 초음속 고동훈련기 T-50에서 파생된 경전투기입니다. 개발은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와 미국 록히드 마틴이 공동으로 진행했습니다. 2011년 실전 배치, 2014년 이라크의 첫 수출, 2022년 폴란드 계약에서 FA-50은 48대 약 30억 달러였습니다. 비교 대상이었던 신형 F-16B의 단가는 대당 약 8천만 달러, FA-50의 단가는 대당 약 3천만 달러. 폴란드 공군 요구 조건은 러시아와의 국경 방어에 즉시 투입 가능한 기종이었습니다. FA-50은 계약 후 18개월 내 인도 가능했습니다. F-16B 신규 주문 납기는 36개월 이상이었습니다. 2023년 루마니아도 FA-50 도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32대 약 19억 달러 규모입니다. 루마니아 의회는 2030년까지 국방비를 GDP의 2.5%로 증액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상태였습니다. FA-50은 루마니아의 노후 소련제 전투기 미그-21의 교체 물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흐름에서 가장 큰 숫자가 나온 나라는 유럽이 아니었습니다. 2024년 3월 리야드,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 청사에서 한국방위사업청과의 실무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협상 품목은 세 가지였습니다. K9 자주포, 천궁2 방공미사일 시스템, 레드백 보병 전투 장갑차. 사우디 측이 처음 제시한 패키지 규모 약 60억 달러. 한국 방산업계 관계자의 협상 기록에는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단일 협상 테이블에서 이 규모가 제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천궁2는 한국형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입니다. 2022년 UAE가 첫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약 35억 달러 규모. 이후 사우디가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미국 패트리어트 시스템의 단가가 포대당 약 10억 달러인 반면 천궁2는 그보다 낮은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우디와의 협상은 2025년 하반기에서 2026년 사이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무기 수출의 주요 경로는 FMS입니다. 포런 밀러테리 세일즈, 즉 대외 군사 판매입니다. 이 구조를 일상 비유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FMS는 마치 핵심 비밀번호를 절대 넘기지 않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와 같습니다. 무기를 구매해도 핵심 소프트웨어, 정비 매뉴얼, 예비 부품 공급 채널을 미국 정부가 통제합니다. 구매국은 무기를 운용하지만 내부 수정이나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미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부품이 고장나면 미국 공급망을 통해 구매해야 합니다. 이 구조는 미국의 전략적 통제력을 유지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다른 방식을 씁니다. 직수출 구조에서 한국은 기술 이전, 현지 생산 참여, 예비 부품 공급권을 협상 패키지에 처음부터 포함합니다. 폴란드 계약에서 K2 전차의 경우 이런 조건이 들어갔습니다. 폴란드 현지 생산 비율을 3단계에 걸쳐 최종 50%까지 높인다. 즉 K2 전차를 폴란드 공장에서 절반 가까이 생산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시프리는 이 구조를 구매국 산업 참여형 계약으로 분류합니다. 이 방식을 주력으로 채택하는 방산 수출국은 현재 한국과 이스라엘 정도입니다.
미국, 독일, 프랑스는 핵심 기술 이전에 훨씬 엄격한 제한을 둡니다. 구매국 입장에서 한국 방식은 자국 방산 산업 육성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 차이가 협상 테이블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방위사업청은 설명합니다. 2015년과 2025년 두 해를 직접 비교합니다. 한국 방산 수출액 2015년 35억 달러, 세계 순위 11위, 2025년 200억 달러, 세계 순위의 4위, 10년 사이 5.7배 증가, 같은 기간 세계 방산 수출 순위 변화입니다. 미국 2015년 1위, 2025년 1위 유지, 약 2,200억 달러, 러시아 2015년 2위, 2025년 제재로 급감, 순위 하락, 프랑스 2015년 3위, 2025년 3위 유지, 약 270억 달러, 한국 11위에서 4위, 영국, 독일, 이스라엘, 이탈리아를 모두 추월한 순위입니다. 한국의 인구는 약 5,100만 명, 면적은 약 10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영국 인구 6,700만 명, 독일 8,400만 명보다 적습니다. 두 나라보다 작은 인구로 두 나라를 방산 수출 순위에서 앞섰습니다. 이 수치는 시프리 2025년 연간 보고서 기준입니다. K9 자주포의 수출 누적 현황을 볼까요? 방위사업청 2024년 발표 기준 총 수출 계약 대수 약 1,700문 이상, 수출 대상국은 8개 나라입니다. 터키, 인도,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호주, 이집트, 폴란드.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에서 K9이 차지하는 점유율 약 55%. 이 수치는 영국 방산 분석기관 제인스 디펜스의 2024년 집계입니다. 세계에서 팔리는 자주포 신문 중 약 5에서 6문이 K9입니다. 비교 대상 국가별 자주포 점유율입니다. 독일 PGH 2000 약 15%, 프랑스 카이저 약 12%, 기타 나머지 18%, K9 하나가 나머지 전체를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K9은 어떻게 이 엄청난 점유율에 도달했을까요? 2001년 터키 계약 이후 K9은 한 번도 납기를 어기지 않았습니다. 구매국의 재구매 비율이 높습니다. K9을 처음 도입한 핀란드는 추가 계약을 맺었습니다. 인도는 현지 생산 라이선스까지 취득했습니다. 현지 생산 K9은 인도 육군에서 K9 바즈라라는 이름으로 운용 중입니다. FA50 수출 현황입니다. 이라크 24대, 2014년에서 2016년 인도, 필리핀 12대, 2015년에서 2017년 인도, 폴란드 48대, 2023년에서 2024년 인도, 루마니아 32대, 2025년에서 2027년 인도 예정, 추가 협상이 진행 중인 나라들입니다. 말레이시아 18대 규모 협상 중, 슬로바키아 F-16 대안으로 검토 중, 보츠와나 소규모 훈련기 전용 도입 검토, K2 전차입니다. K2는 한국 육군의 3세대 주력 전차입니다. 2014년 육군 배치 시작, 폴란드 계약 이전까지 수출 실적은 폴란드 시범 계약 물량 외에는 없었습니다. 폴란드 계약 이후 호주 차세대 전차 도입 사업의 최종 입찰자로 선정됐습니다. 경쟁 기종은 독일 레오파드 EA8과 미국 M102입니다. 호주 결정은 2025년에서 2026년 사이로 예상됩니다. 계약 규모는 최대 450대 약 50억 달러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방위산업의 국내 고용 현황입니다. 방위사업청 2024년 발표, 방산 관련 직접 고용 약 10만 명, 협력업체 포함 간접 고용 약 35만 명. 수출이 늘면 이 숫자가 직접 영향을 받습니다. 주요 방산 기업 매출 추이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2024년 방산 매출 약 10조 원, 전년 대비 35% 증가.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의 2024년 매출 약 4조 1천억 원, 전년 대비 22% 증가. 현대로템 2024년 방산 부문 매출 약 2조 7천억 원, 전년 대비 41% 증가. LIG넥스원 2024년 매출 약 2조 3천억 원, 천궁2 물량 반영. 정부가 공식 발표한 수출 목표입니다. 2025년 실적 200억 달러 돌파, 2028년 목표 500억 달러. 현재 3위인 프랑스의 2025년 수출액은 약 270억 달러입니다. 목표 달성 시 세계 3위권 진입이 가능한 수치입니다. 2028년 500억 달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들을 수치로 확인합니다. 첫 번째 조건, 생산 능력입니다.
폴란드 K9 계약에서 일부 납기가 지연됐습니다. 2023년 인도 예정분 일부가 2024년으로 밀렸습니다. 이유는 생산 라인 병목이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23년 창원 공장 증설을 발표했습니다. 2026년까지 K9 연간 생산 능력을 현재 대비 40% 이상 늘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두 번째 조건, 부품 공급망입니다. K9에 사용되는 핵심 부품 중 일부는 독일과 미국산입니다. 엔진 일부 부품, 사격 통제 시스템 컴포넌트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수출 통제 규정 변화에 따라 제3국 공급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국산화 비율을 현재 약 70%에서 2027년까지 85%로 높이는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세 번째 조건, 경쟁 구도 변화입니다. 터키와 이스라엘이 유사한 가격과 납기 조건으로 시장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2024년 터키 T-155 펜터 자주포가 2건의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이스라엘 엘비터 시스템의 경전투기 훈련기 시장 공략도 시작됐습니다. 가격 우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2024년 7월 폴란드 북부 그디니아 항구에 화물선 한 척이 접안했습니다. 화물칸을 열자 K9 자주포 48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2022년 7월 계약 이후 1년 반 만에 도착한 1차 인도분이었습니다. 폴란드 육군 기술 교관들이 차량에 올라탔습니다. 옆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장 기술 인력이 섰습니다. 인수 점검 체크리스트는 211개 항목이었습니다. 점검에 걸린 시간은 이틀이었습니다. 이상 없음. 인수 완료. 같은 날 서울방위사업청 청사 회의실에서는 다른 협상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사우디 국방부 대표단이 청궁2 미사일 시스템 사양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창밖으로는 한강이 보였습니다. 폴란드 항구에서 K9 인수 점검이 끝나던 그 시각이었습니다. K9 자주포는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에서 약 55%를 점유합니다. FA50은 나토 회원국 2개국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5년 한국 방산 수출액은 20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2028년 정부 목표는 500억 달러입니다. 그 목표 앞에 생산 능력, 부품 공급망, 경쟁 구도라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수치들이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지, 그리고 한국 방산의 이 속도가 지속될 수 있는지 판단은 여러분께 맡깁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다음 한 컷은 재건축 초과 이익한 수제, 왜 이렇게 복잡한가입니다. 자매 채널 키워드 역사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지금까지 한컷 세상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